네, 방금 보신 것처럼 이른 아침 오피스텔에서 남불로 일대는 아수라장이었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살펴본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규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예, 정 기자. 자, 오늘 아침부터 화재 현장에 갔었죠. 불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커졌습니까? 네, 화재 신고가 처음 일단 119에 접수된 것은 아까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아침 6시 반쯤이었습니다. 예. 부산 서면의 오피스텔에서 큰 불이 났다는 신고였는데요. 신고를 받은 소방차가 약 5분 만에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소방차가 막 도착했을 때 즈음에 현장에서 찍은 영상이었는데 네네. 불길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 그러니까 한 개 규모의 소방서에서 동원할 수 있는 소방력을 모두 모으는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네네. 그리고 약 1시간 만에 오피스텔 건물 외벽에 붙은 불은 대부분 껐습니다. 네. 소방에서도 이걸 초기 진화 단계로 판단을 했는데 바로 옆 건물로 불길이 번지면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오피스텔 옆에는 슈퍼마켓 등이 있는 2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었는데요. 여기로 불이 번졌습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이 모습을 지켜봤는데 잦아지던 불길이 순식간에 다시 커지면서 상가 건물이 검은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네. 결국 부산 지역의 소방력을 집중하는 대응 2단계가 발령이 됐고요. 불은 8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 2시 반쯤 진화가 됐습니다. 야. 이 과정에서 40여 명이 연기를 마셨고 네네. 7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7명은 지금 뭐 크게 이상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하고요. 다만 예. 이제 다른 우리 30여 명의 부상자와는 다르게 좀 연기를 많이 마신 상태가 있어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리고 또 불이 난 그 슈퍼마켓 등 상가 건물이 대부분 내부가 불에 탔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큰 인명 피해가 없다는 부분은 다행이긴 하지만 불길이 제법 컸습니다. 그리고 네. 시간도 오후 2시 넘어서야 꺼졌으니까 시간도 많이 걸렸고요. 불이 어떻게 난 겁니까? 원인이 좀 잡혔는지요?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나오지 않았고 내일 일단 국가수나 경찰, 소방이 참여하는 합동 감식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예. 처음에는 이게 오피스텔 주차 타워에서 불이 났다고 하다 보니까 저희 역시도 요즘 종종 발생하는 자동차 배터리 화재 이런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조심스럽게 있죠. 추측을 하게 예, 예. 됐는데, 그런데 소방에서 확인해 보니 주차 타워에 주차된 차들은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차 타워 안쪽에서는 불이 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보이는 쪽, 외벽 쪽에 불이 나서 올라갔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불길이 마치 아래쪽에서 V자 형태로 확산하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예.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고를 받고 약 5분 만에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미 불길이 옥상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네네. 신고 순간부터 약 10에서 15분 정도 만에 불길이 이렇게 커졌다는 거거든요. 네. 소방당국은 이 원인이 일단 불에 타기 쉬운 구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벽이 불에 잘 타는 마감 재료를 썼는데 이게 마치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얼마 전에 그 과천의 네. 제2경인고속도로도 방음 외벽이 불에 잘 타기 쉬운 소재였고 2년 전이었나요? 이천 화재 사건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결국은 건물 외장재가 이렇게 피해를 키운 경우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왜냐면 불 잘 타는 거 바꿔버리면 될 텐데. 예. 그러니까요. 이게 일단 법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 현행 법만 보자면 3층이 넘거나 또 높이가 9m 이상이 되는 건축물에는 불연제 재료나 불연재료, 그러니까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 그러니까 불에 쉽게 타지 않는 재료를 써야 그렇죠.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2010년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 화재 같은 대형 화재 사고를 우리가 겪으면서 점점 강화가 되어 온 건데, 문제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지은 건축물은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급이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이 불이 난 네네.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 건물이 건축 허가를 받은 거는 2000년입니다. 이후 2001년에 착공을 해서 사용 승인까지 받은 게 3년 뒤인 2004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당시에는 불이 쉽게 옮겨붙는 재료를 쓰더라도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바로 이런 점이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네네. 현재 법은 소급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런 알루미늄 복합 패널에 가연물이 들어있는 저런 제품을 자기 건물에 사용했다면 건물주나 또는 소방 안전에 한 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이 이렇다 보니까 이번에 불이 난 건물도 소방 점검 등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된 게 없다고 하거든요. 전문가들은 법 시행 전에 지어진 건축물이라도 소방 점검을 강화하고 장비와 시설을 보강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참 답답합니다. 그 법은 만들어졌지만 그 법 전에 만들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이 되지 않는다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민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